지난 14일 통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는 선박 갑판에 어획물을 많이 싣다 발생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사고 해역 깊이도 60m에 달해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15 의거 기념식이 눈부신 큰 봄을 만들었네라는 주제로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거행됐습니다. 제철을 맞은 의령 반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번 주말은 축제까지 열려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닷새 만인 14일 통영 욕지도에서 어선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존 선원의 진술로 사고 원인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연이은 사고의 실종자 수색은 계속되고 있지만 어려움이 큽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했던 제102 해진호. 다음 날 새벽 통영 욕지도 남쪽 8.5km 바다에서 침몰한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10명은 구조됐지만 50대 선장을 포함한 3명이 14일 오전 숨졌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평소 3분의 1 수준이던 어획물 정어리가 이날은 그물 가득 찼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포획 후 배 아래인 어창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물체 배 뒤쪽 갑판에 올려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통영수협 위판 시간에 맞춰 급하게 이동하면서 그대로 둔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높지 않은 파도였지만 정어리 40톤 정도 무게에 어선이 기울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존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일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어구 및 어획물을 선미 갑판에 적재한 상태로 이동 중 선미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침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발생한 제2 해신호 사고까지 보면 15일 기준 실종자는 모두 6명입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일주일 새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비정과 해군 함정 약 30척과 잠수요원 등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사고 해역의 수심이 60m나 되는 게 관건입니다. 해경은 잠수요원들의 역량이 한계치에 달해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영을 찾은 가운데 해경은 정부에 전문 잠수사를 요청하는 등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통영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 모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이런 사고 소식 늘고 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어업 활동이 늘면서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선박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지난 12일 전남 여수에서 어선이 돌풍과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면서 결국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4일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도 어선이 침몰하면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5월까지 주로 봄철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716건. 1년 전 같은 기간 622건보다 87건 증가했고 올해 3월 들어서만 4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날이 풀리는 봄철에는 어업 활동이 증가하는데 특히 올해는 평소보다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일교차가 커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해 해양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올해 들어 바다에서 돌풍이 부는 경우가 많고 안개도 짙어 조업에 불편함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 안개 때문에도 약간의 부지만이 생겨도 충돌사가 많이 발생해요. 더구나 이쪽 우리 지방이 섬도 많고 암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장들이 항해하실 때 약간의 부주 방심만 해도
엄청난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목포해경은 봄철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장비 점검과 안전 항해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업 종사자분들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기상 파악과 선박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항해 중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작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운항 금지 등 안전 항해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봄철 선박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어민들을 상대로 교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3.15 일거 기념식이 15일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거행됐습니다. 눈부신 큰 봄을 만들어내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3.15 일거 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3.15 일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반발해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3월 15일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들이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으로 위장한 관건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당초 결의대회를 예고했다가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자 급히 명칭을 기자회견으로 바꿨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창원 마산 합포구에 출마하는 최형두, 창원 의창 김종양, 창원 진해 이종욱, 김해갑 박성호 예비후보도 참석했다며 사실상 도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운동원으로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자료 유출 시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관은 14일과 15일 이틀간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연구원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KF-21의 공동개발을 위해 사천에 있는 KAI에 파견됐으며 지난 1월 주요 기술 자료를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물, 바로 미나리죠.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나리는 논에서 키운 물 미나리인데요. 의령 가래면에서는 물이 아닌 흙에서 키운 밭 미나리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수확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비닐하우스 안이 향긋한 미나리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농민들의 손길은 제철이 맞은 밤미나리 수확으로 분주합니다. 수확된 미나리는 세척실로 옮겨져 단장을 마치고 소비자들에게 찾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의령군 가래면에서 재배되는 미나리는 물에서 키우지 않고 흙에서 키웁니다. 물이 있는 논미나리에서 나올 수 있는 해충 우려도 없애고 밤미나리라는 경쟁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래 밤미나리는 이파리가 많고 줄기가 얇고 연해 보통 겉절이나 쌈 등 생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의령 밤미나리는 보통 10월부터 재배를 시작해 한 달 주기로 출하됩니다. 그중에서도 2월부터 4월에 출하된 미나리가 가장 좋은 향과 맛을 자랑하면서 현재 1kg당 7,000원 선에 거래될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농가에도 소득을 챙겨주는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래 미나리 나온 지는 거진 한 30년 되고요. 이게 지금 철이 미나리 철이라 제일 맛있을 때고 또 수확 처음 할 때는 우리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양력 7월 달까지 달달이 수확을 합니다. 이런 의령 밤미나리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올해도 맛있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우리 가래 밤미나리 축제를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하고 즐길거리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많이 놀러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3회째 열리는 의령 가래 밤미나리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의령 가래 미나리 집화장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15일 새벽 3시 10분쯤 통영시 정량동 이순신공원 인근의 상에서 4톤급 양식장 관리선이 좌초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좌초된 어선에서 선장을 구조했으며 선장의 음주운항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67살 선장 김모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9%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난 어선은 5톤급 미만으로 음주운항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통영해경은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일 낮 12시 55분쯤 사천시 궁지동 제방 인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근 갈대만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남부산 우체국을 방문해 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정호 장관은 현장 직원을 격려하고 선거 우편물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부터 선거 우편물 특별소통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명 생태공원 내 꽃단지에서 7만 송이 규모의 화려한 튤립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는 7만 송이 규모로 조성한 튤립이 꽃을 피워 16일부터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봄꽃 튤립을 시작으로 삼락, 화명, 대제생태공원 일원에 코스모스와 백일홍, 수국, 연꽃 등 다양한 계절별 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 취업비자 전환을 지원합니다. 장기 취업비자 전환 지원은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의 숙련도가 축적됐지만 단순 노무 분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 인력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을 허용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K포인트 274의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 중 시에 배정된 159명을 모집해 법무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리해드림 주거재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리해드림 주거재생 지원 사업은 저장 강박장애 가구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홈스테이징, 소규모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입니다. 시는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취약계층 125가구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는 총 45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해와 양산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2곳이 17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2곳은 올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폐쇄됐다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공모에 선정돼 운영이 재개됩니다. 이들 센터에서는 노동상담과 통역, 한글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남권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동서대 센텀 캠퍼스 7층에서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한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이 마무리되어 마련됐습니다. 동남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앵커 시설과 기업 입주 공간, 사이버 훈련장, 테스트베드 등 주요 시설을 갖췄습니다.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 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